반갑습니다. 알러브 강남 의원 서경희 원장입니다. 오늘 정말 행사가 굉장히 많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분들한테 이 일을 또 미용 성형을 오래 한 선배면 선배이고 그렇긴 한데 제가 뭐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 작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랄라피라고 랄라샷인데요. 아직 랄라샷이 출시가 안 됐습니다. 랄라필은 혹시 여기 원장님들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면 처음이세요? 처음이신 분. 다들 처음이시네요. 그러면 되게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안에는 솔루션이 2개가 들어있어요. 이전에 랄라필은. 그래서 나중에 데모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기본 베이직이 2개 들어있는 것은 베이직하고 울트라 이렇게 써놨는데 농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랄라샷이 이번에 아마 새로 나오는데 다음 주 돼야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랄라샷은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고 오늘은 랄라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랄라필은 우리가 박피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뭐 아하 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TCA TCA 필링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종의 필링은 각질을 잘 제거해서 다시 콜라겐 리모델링을 해서 피부가 좋아지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좋아지는 반면에 나름대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랄라필이 탄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쪽은 젊으신 분의 피부 상태고요. 뒤쪽은 나이가 들면 저렇게 각질층이 두꺼워집니다. 가장 좋아져야 되는 건 진피층인데 진피층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각질층은 나이가 들수록 두꺼워지니까 이 두꺼워진 각질 때문에 피부가 깔끔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필링제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젊으신 분이나 평상시 보통의 피부는 각질의 주기가 28일 정도, 한 달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50세가 넘어가면 길게는 한 56일까지 거의 뭐 2배로 쭉 늘어나니까 강제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서 피부를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뭐 TCA도 있고 아하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케미칼 필링으로는 페놀필도 있고 페놀필 하면 되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특히 고양이 주름 이런 데는 페놀필을 발라서 하면은 정말 애기 피부처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다른 곳의 피부하고 컬러 체인지가 너무 심해서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아하, 바하, 그리고 파하라, 그리고 랄라필 여기까지 오는데 아하에 진화된 것이 파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하에 진화된 필링제가 라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는 많이 알고 계시듯이 1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천연 물질에서 많이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글라이콜릭 애시드고 사탕수수에서 추출하죠. 그 외에도 과일이나 천연 그런 자료에서 많이 하고요. 이거는 이제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고 그래서 각질 제거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바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주로 이제 메인 성분이 살리시릭 애시드고 화학입니다. 그래서 아하는 천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바하는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하는 수용성인 반면에 바하는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다만 화학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질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은 오히려 피부가 더 많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아하바를 많이 쓰는데 2개의 장단점이 있어서 아하바를 같이 섞어서 많이 쓰기도 해요. 아쿠아 필링이나 이런 게 솔루션에 넣어서 쓰기도 하고 친수성과 지용성을 합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매주 하거나 너무 자주 하거나 예민한 피부에 하면은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3세대인 파하와 라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에 진화된 것이 파하, 그리고 바하에 진화된 것이 라하인데요. 결국 라하도 화학 성분이죠. 그래서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효과는 떨어지지만 보습력은 아하에 비해서 보습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단점을 다 고려해서 새롭게 지금 탄생한 것이 4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각질 세포막에 영향을 주지도 않으면서 모든 각질을 다 제거하면 피부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필요한 어느 정도만 제거돼서 오히려 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의 두께는 증가하고 색소도 굉장히 좀 약간 옅어지는 경우
것도 있고요. 항염 효과나 또 항균 작용, 진피 재생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되게 이제 우리의 약산성이잖아요. 그리고 깊숙이 들어갈수록 좀 알칼리로 되어 있고 보시면 아하, 바하, 파하 이렇게 쭉 진화의 과정을 볼 수가 있고 타네막 필링이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필링 제품이 있었어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랬는데 깊이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장단점을 고려해서 라하는 굉장히 쉽게 시술하고도 결과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좀 예민한 것이 다른 필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드문 것 같아요. 랄라필은 주 메인 성분이 라가 들어가 있고 피솔이라는 성분과 지지 이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제4세대 필링 제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솔은 섬유 조직이나 또 콜라겐 리모델링하고 라하는 알다시피 필링하는 제제입니다. 화학적인 거죠. 바하의 진화된 성분, 손상된 피부를 다시 재생할 때까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리피드 성분들이 함께해서 이런 솔루션이 탄생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보면은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는 베이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울트라라고 하는데요. 성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농도의 차이입니다. 베이직은 농도가 좀 연하고 울트라는 훨씬 농도가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이저나 다른 각종 시술을 쓸 때 그 시술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본 환경을 조성하는 제품으로서 이 베이직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 시술이 바늘 시술 들어가면 마취 크림을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마취 크림 바를 때도 베이직을 가볍게 바르고 닦아내고 마취 크림 바르면 마취 크림 침투가 잘 되고요. 그리고 다른 레이저 토닝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시술도 베이직을 베이스로 바르고 난 뒤에 하시면은 훨씬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몇 가지 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자극적이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다고 해서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별로고요. 그래서 베이직은 가볍게 바르고 빨리 빠져나오는 식으로 그리고 주로 림프나 다른 데를 좀 자극을 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얼굴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요즘 두피 그리고 여드름 환자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악질 여드름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피부에만 쓰는 게 아니라 각종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사의 힘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배워서 하면 여러분들 진료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울트라는 굉장히 농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되게 얇거나 예민하신 분은 많이 러빙을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살짝 풀어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피부가 얇고 그리고 좀 금은 피부고 예민하거든요. 그럴 때는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드름이나 각질이 굉장히 두껍거나 문제가 많으신 피부들은 조금 강하게 하셔도 되고 코 있는 데나 이렇게 블랙 헤드나 화이트 헤드나 이렇게 좀 제거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좀 몇 번 강하게 문질러도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흑자나 이런 것도 강하게 하면은 다 벗겨져요. 이게 벗겨지는데 피부 상태를 보면서 강약의 조절 그리고 농도의 조절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랄라필은 생각보다 안전하고 생각보다 예민하지 않고 자주 사용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굉장히 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필링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양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장량이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농도를 조절하시고 그리고 발라놓고 있는 시술 시간 이런 것들도 조절하시면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시술의 베이스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어디에 많이 쓰고 있냐면 저희 병원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쓰다가 환자 한 분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통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굴에도 좋기는 한데 두피한테 되게 좋았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두피가 많이 가렵고 해서 두피에 관한 실비 보험되는 그런 앰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나오고 하는데 가격도 되게 비싸기도 하고 얘는 얼굴에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얼굴 하고 난 뒤에 두피에 설적 한 번만 지나가줘도 지성인 두피에는 굉장히 효과가 좀 뛰어나고요. 지성 아니신 분들도 한 번씩 가렵잖아요. 그리고 많이 붉어 있거나 이런 데에도 상당히 효과가 좀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샴푸 시술이 없어도 시술하고 난 뒤에 가볍게 발라줘도 좋고 좀 끈적거리시는 분이나 비듬 같은 게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구석구석 꼼꼼하게 해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어서 굳이 병원에서 샴푸를 안 하셔도 집에 들어가서 샴푸를 하셔라 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악성 여드름 같은 데에 보면 TCA 도트 필링 하듯이 저 같은 경우는 0.3cc 시린즈나 아니면 1cc 시린지 앞에 가는 바늘 체인지해서 한 방울씩 찍어요. 도트 필링 하듯이. 그리고 그냥 방치 조금 했다가 살짝 가볍게 닦아내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여드름 치료가 생각보다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에도 응용해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시술 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링도 작은 상처지만 일단은 각질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무방비한 상태니까 심하게 닦아내는 행위라든가 이렇게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자극을 최소한 좀 피해달라 그런 것들을 좀 주지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요즘 시중에 있는 화장품들이 알코올 성분도 꽤 많이 있고요. 자극적인 성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섞여 들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꼼꼼한 검사해서 본인들이 확인을 하는 것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얘랑은 별개의 문제긴 한데 상처를 내고 난 뒤에 저희 병원은 생각보다 키오모3를 좀 많이 씁니다. 키오모3가 이전에 6월달까지는 피부가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기거나 하신 경우에는 실비도 되고 해서 굉장히 좀 편하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실비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인디케이션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실비는 아예 안 하고요. 그냥 저는 그 제품이 좋아서 어떤 상처를 내고 난 뒤에 포스 케어로 조금만 발라줘도 굉장히 효과가 좀 좋았습니다. 요거는 뭐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 시술 후에 트러블이 굉장히 안 생기는 그런 그 하나의 노하우 중에 하나가 재생 앰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써서 그렇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써보고 다양하게 빨리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재생 앰플들을 잘 쓰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라라필이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다른 시술을 빛나게 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되게 괜찮다. 그리고 이 뒤에는 임상 결과입니다. 케라틴 분해 능력이라든가 멜라닌 색소 그리고 임상에서 뭐 색소, 각질 개선 효과, 투명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고 나면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이거는 흉터에 이렇게 제가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준 자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 있었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혹시 또 궁금하거나 뭐 원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게 있으면은 제가 뭐 낱낱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미 환자의 루틴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기미 환자는 사실 저는 기미에 대한 것이 결국 진피 환경을 어떻게 좋게 하느냐 ECM 환경의 개선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은 기미나 그런 데에는 그게 효과는 별로 없지만 베이직으로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무겁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쓰면은 베이스로 깔면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루틴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주로 여드름 환자나 그런 환자들한테 오히려 더 포커싱 맞춰져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간격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액티브하게 굉장히 지금 현재 응고성이 심하거나 하는 환자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씁니다. 그리고 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오빔이라고 피지 조절한 레이저도 같이 쓰고요. 프렉사라고 해서 플라즈마로 염증을 타겟으로 해서 좀 없애주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쓰시려면은 그냥 얘를 바르고 난 뒤에 아니면은 그 자리에 아까 얘기했듯 도트 필링 하듯이 찍어서 바르시면은 효과가 괜찮습니다. 화동성이라서 좀 염증 심한 케이스는 좀 가라앉히고 쓰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염증 주사랑 같이 우리 트리엄 같이 주사를 하고 압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 다 빼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얘를 바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두피에 네. 하신 다음에 네. 집에 가시면 샴푸를 언제? 아무 때나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날 해도 실질적으로 뭐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두피가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따로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이 두피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쓰시는 분들의 얘기 중에는 우리가 원형 탈모 거기에도 상당히 좀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주 1회로 두피에
그쵸. 예, 주 1회로 해도 되고 개선이 되고 나면 뭐 2주나 한 달에 한 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기에 대해서는 환자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지 딱 정해놓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예민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오실 때마다 어땠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환자 상태도 직접 체크하고 얼굴이든 바디에서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등드름 되게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데 쓰셔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오히려 바디에는 좀 과감하게 쓰셔도 좀 괜찮아요. 얼굴보다 안 예민하거든요. 피부 자체가. 그래서 활용들을 우리가 얼굴에 국한하지 마시고 얼굴 몸 전체에 한번 크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이직하고 네. 액티베이터가 그 두 개가 네. 베이직을 더 많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베이직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베이직을 더 베이직이 더 연한 거거든요. 이제 농도가 훨씬 더 연한 거니까 내가 이분한테 좀 가볍게 쓰고 싶다 할 때는 주로 베이직을 더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시술 끝나고 난 뒤에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여드름이 좀 잘 올라올 것 같아 하면은 울트라를 가볍게 그냥 한 패스 살짝 그리고 꼭 얼굴 전체로 바르지 마시고 트러블 있는 곳에 가볍게 이렇게 터치해주는 방법도 되게 괜찮습니다. 예민하신 분한테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잘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주로 뭐 강하게도 쓰고 뭐 가볍게 그냥 살짝 한 패스 지나가는 식으로도 쓰는데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쓰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중화제는 필요 없나요? 중화제라는 게 여기는 일제 이제밖에 없습니다. 중화제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 세안을 하는 것이 환자들한테 일부러 그냥 셀프 세안 시키거든요. 그 이유가 세안하면서 딱 이제 바르고 난 뒤에 울트라 솔루션 바르고 난 뒤에 세안하면은 얼굴에서 거의 그냥 미끄러지는 느낌? 한번 실제로 한번 받아보시거나 해보시면은 느낌이 좀 괜찮습니다. 네. 이 건선이나 지루성 피부염 아 너무 좋죠. 네. 거기에 너무 이제를 많이 그쵸. 이젤을 많이 씁니다. 예, 예.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피부 장벽이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데 네. 이렇게 약간 좀 아, 이게 오히려 좀 건강해집니다. 재생을 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리피드 성분도 들어있고, 네. 그냥 각질 제거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의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라라피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이게 좀 연하고 이건 좀 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베이직이고 얘가 울트라예요. 얘 두 개는 성분은 똑같은데 농도의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연한 걸 베이직으로 많이 씁니다. 나일론 브러쉬는 아니고요. 혹시 제작된 건데 자극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이런 브러쉬를 쓰거든요. 그리고 일제를 할 때는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주로 이제 림프 이런 데도 자극을 해주는데 얘를 약간 날을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거품이 좀 나요. 거품 보이시죠? 보이시면 림프 주근을 좀 충분히 풀어주는 게 이게 괜찮아요. 따갑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으시죠? 네. 아까 강의 중에 네. 좀 약간 고생하셨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케이스였었나요? 그분이 네. 이걸 자주 하셨죠. 매주 하셨죠. 근데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레인보우라고 같이 좀 썼었어요. 그걸 한 3주 차쯤 되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예민해졌어요. 예민해졌는데 예민한 피부에 이젤을 강하게 쓰시면 안 돼요. 붓질은 사실 사람에 따라서 그거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약간 이렇게 거품이 나요. 이게. 근데 우리가 림프선 따라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좋아요.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좋은데 얘가 너무 예민한 피부에는 가볍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른쪽 왼쪽 하고 난 뒤에 보셔도 좀 차이가 나요. 목 있는데도 좀 하시고 저는 어떤 시술을 해도 귀 앞뒤로 이 림프 흐르는 이 선을 꼭 챙겨드려요. 우리 병원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헤어라인 이런 데도 꼼꼼하게 해주시면 헤어가 건강하게 좋아요. 이게 보이지 않게 각질이 탈락되는 건가요? 확 벗겨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어느 정도 남겨놓고 차곡차곡 벗겨내니까 훨씬 좀 보호를 해주는 그런 느낌? 여기 선 있잖아요. 이렇게 느낌과 이렇게 느낌. 제 뒤에 와서 보시면 좀 표시가 좀 많이 나요. 네, 그러네요. 그쵸? 확실히 여기 예. 빛이 나 보이네요. 여기 좀 삐도 나고 뭔가 이렇게 살짝 깔끔해진 톤도 좀 좋아 보이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쓰면서도 되게 좀 윤기가 나는 게 좀 느껴져요.
이게 지금 이분보다 더 터치가 그 피부가 얇으면은 네. 지금 하시는 여기는 조금 더 약하게. 약하게 네, 하거나 그렇죠. 적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쓰실 때 여드름 피부나 남자들은 훨씬 더 두껍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고 피부가 보면 색소도 많이 올라오고 되게 좀 까맣고 얇으신 피부들 있죠. 그런 피부들은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손목만 이렇게 살살살 움직이잖아요. 베이직은 농도도 그렇게 진하지 않으니까 사실 좀 마음 편하게 직원들 시키시고 이제는 그러니까 울트라는 농도도 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요.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토닝하기 전에 하시는 게 그렇죠. 이제 토닝하기 1차적으로 전에 얘를 일차 베이직은 얘를 먼저 하고 다른 어떤 시술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거 하고 난 뒤에 마취크림 발라서 좀 시술해야 되는 게 있다 이러면은 마취크림을 엄청 잘 발라요. 좀 훨씬 좀 반짝반짝하죠. 자극이 있어요? 전혀 없죠. 그렇죠? 따갑거나 이게 없어요. 이걸 하고 난 뒤에 방치해놨다가 다시 해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해도 괜찮아요. 레이저 토닝 같은 건? 예. 이 방치를 보통 몇 분 정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예민하다 싶으면 빨리 닦아버리고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 바로 그냥 해버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각질도 좀 제대로 벗겨내야 되겠고 뭔가 좀 터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조금 오래 두면 돼요. 그리고 코 있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여러 번 해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블랙헤드는 10대 학생 여드름 환자가 좀 너무 심하다 좋아요. 네. 하면 몇 분 정도 방치했을까요? 10분? 근데 일제는 이제 지금 이제 내가 베이직이잖아요. 베이직은 예를 들어서 내가 클렌징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안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리고루 그냥 살짝 닦아내도 괜찮아요. 굳이 밖에 가서 이제 물세안 하러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약간 닦아내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다가 바로 해도 괜찮아요. 울트라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베이직을 쓰고 그 다음에 울트라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이 원리만 하시면 이게 사실 농도 차이밖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응용해서 쓰는 거지 뭘 꼭 해야 된다 이건 없어요. 그게 좀 진하잖아요. 이거 할 때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보면 그렇게 많이 예민하지도 않고 뭐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보통으로 해주는데 브러쉬를 이용하기보다는 큰 면봉 쓰셔도 되고 코 있는데 여기는 블랙헤드도 많고 모공도 넓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좀 마음 먹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럼 블랙헤드도 많이 정말 깨끗해져요. 많이. 코, 볼 주변이나 이런 데는 좀 세게 해도 되는데 요런 광대 주변이나 이런 데는 절대 전 세게 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럼 pH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벗겨져 버리면 이게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좀 안 보이는데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막 문지르면 벗겨져요. 벗겨지니까. 이게 프로스팅이 올라오면서 벗겨져요? 아니면은 그 네. 상태로 아예 벗겨져요? 그쵸, 벗겨지죠. 그냥 아예요? 박피니까 이게 확 박피랬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에 업데이트 된 거. 그죠? 등드름도 해보셨나요? 등들은 되게 좋아요. 양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등드름은. 그쵸, 양이 많이 이게 양이 좀 많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런 데는 좀 그거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장님들이 판단을 할 때 여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강하게 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결을 좀 하시고 어떤 분은 보면 요런 데 굉장히 얇거든요. 이분도 여기 강하게 해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요렇게 살짝 그냥 요렇게 바르기만 해도 되게 괜찮아요. 얘는 라라필은 저는 좀 응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라라필의 가장 큰 이점은 그리고 다른 시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살짝 발라놓으면은 좀 괜찮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각질도 좀 많이 제거하고 이렇게 피부를 한번 다시 재생을 좀 확실하게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좀 강하게 그죠? 이렇게 좀 해도 돼요. 사실 턱선이나 이런 데는 조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 막 여기 되게 많이 리프팅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시술할 때도 여기도 깊이 에너지도 강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그거 하고 사실 이런 데는 강하게 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데 있죠? 광대 있는 데나 이런 데는 이렇게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데도 되게 좋아요.
이런 데도 눈꺼풀 위에도 살짝 싹 지나가면 되게 깔끔해. 이렇게. 눈 밑에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강하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렇게 살짝. 그래서 부위별로 원장님이 판단하셔야 되거든, 사람들이. 우리가 시술 받는 사람의 이 상태라든가 이걸 다 판단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막 문지르는 거는 별로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울트라를 쓸 때는 반드시 제가 써요. 환자한테 쓸 때. 그래야 환자도 좀 안심이 되고 뭔가 시술을 받는 사람도 되게 좋고. 그리고 요런 데도 보면 여기 주름도 좀 잘 펴지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주름 이제 있으실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 좀. 아까 강의하실 때 그 네. PCA 필 있잖아요. 도트필. 네. 그것처럼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몇 그것처럼 번 정도 터치해야지. 끄어져를 터치하는 게 아니고 네. 바늘을 이렇게 그대로 이게 바늘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그 염증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톡 찔러요. 너무 세게 말고. 묻혀가지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 묻혀서? 시린지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바늘에 한 방울씩 나오잖아요. 몇 게이지 바늘 쓰셨나요? 저는 이제 그 30게이지 우리 인슐린 시린지 많이 써요. 그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1cc 시린지에다가 앞에 니들만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바꾸니까 그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자극되는 데 있으세요? 별로 없죠.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하고 난 뒤에 한 뭐 바로 좀 씻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뭐 15분, 20분까지도 방치해놔도 별 문제가 없어요. 두피할 때까지 좀 방치를 한번 해볼게요. 두피를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두피 치료를 하다 보면 얼굴이 리프팅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 리프팅 한다고 해서 두피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귀 앞뒤로 림프랑 그 다음에 헤어라인 그리고 템포럴 에리어 이쪽은 좀 많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쓸데없이 저희 병원 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한데 그냥 제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울트라를 많이 쓰거든요. 염증 있는 사람한테도 좋고. 염증 있는 사람들도 좋고 우리 대부분 막 머리 어디 가려우세요? 저는 이 정수리 진짜 많이 가렸거든요. 그럼 정수리에다 발라놓으면 가려운 게 훨씬 좀 덜해져요. 탈모는 그닥이죠? 탈모 좋아져요. 탈모 좋아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가 환경을 좋게 만들거든요. 여기는 특별한 노하우 안 해도 돼. 진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문질러도 돼요. 네, 이렇게 해도 머리 안 거칠어서요. 이게 pH가 5.1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pH가. 머리 떡지거나 그런 겁니다. 전혀 떡지지 않아요. 진짜 많이 하면 떡질 수 있지만 저도 꽤 많이 거의 여기 그 한 3cc 정도를 여기다 도포를 해봤거든요, 제 머리에. 전혀 떡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냥 본인이 해도 돼요. 원장님들이 직접 본인 머리에다가 이분은 지금 염색을 좀 하고 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염색은 이거 하는 날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 이렇게 보면 머리 허옇잖아요. 그죠? 되게 두피 보시면 여기에 밀도랑 이 정수리 밀도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요런 데도 지금 우리가 항상 얼굴 하실 때 두피 관리를 끊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헤어라인하고 여기는 꼭 좀 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결과가 실제로 반 요게 하고 난 뒤에 얼굴 딱 보면요. 이렇게 쫙 올라가 있거든요. 봐봐요. 이게 별거 아닌데 두피가 그만큼 중요한 이거 진짜 중요한 노하우인데 그래서 오늘 오신 원장님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두피 관리를 메인으로 하러 올 때는 여기다가 저는 이제 요거 하고 난 뒤에 앰플 주사해요. 뒤에서 보시면요. 여기 하고 난 뒤에 뭔가 여기가 이렇게 좀 올라간 느낌 안 드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를 하고 나면 이 광대가 되게 정돈이 돼요. 어떤 시술이든지 그래요. 자, 이제 요 느낌 보셨고 여기 좀 튀어나온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쪽 한번 해볼게요. 정말 그런 건지. 그래서 항상 귀 앞뒤로 여기랑 목 이렇게 SCM 머슬이 쭉 따라서 전 이 관리를 되게 좀 중요하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라라피를 너무 한 곳에만 응용하지 마시고 간단한 이렇게 잡티 좀 있으면 좀 제거해 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없으시네. 좀 슈퍼피셜하게 있는 것은 우리 IPL 딱지 안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런 용으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하고 난 뒤에 포스트 케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처를 냈으면 빨리 내가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마음껏 상처를 내도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2차적인 가해를 안 가하게 결과를 항상 빨리 하는 것에 제 팁 중에 하나가 이제 키오모3인데 키오모3 쓰시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조금 과장 심하게 하면 매트릭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모습이요? 기억 못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비 청구 안 하거든요. 환자한테도 이거 실비 안 됩니다고. 재생. 재생. 점 빼고 난 뒤에도 쓰고 점 빼고 난 뒤에 키오무스리 바르면 점 진짜 빨리 물거든요. 레이저 같은 거 프락셀이나 뭐 하고 나면 벌겋잖아요, 그죠? 그럼 키오무스리 한번 쫙 발라놓으면 금방 다운타임이 진짜 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 이제 니들 RF 되게 많이 쓰는데 근데 내려갔죠? 보여요? 네. 그쵸? 네. 여기가 아까 이렇게 툭 튀어나온 느낌이 좀 내려갔잖아요. 얼굴 진짜 많이 좀 아까보다 깨끗해졌나요? 키오모스리 이제 발라드리려고 내가 아니, 요거 하고 난 뒤에도 혹시나 자극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불안하다 이러신 분 요거 하고 난 뒤에 사실 다른 기계도 쓰면 되게 좋아요. 이거 하고 난 뒤에 다른 시술을 더하면 더 좋다는 이제 말씀이고 간단하죠. 간단한데 되게 괜찮다. 그리고 다른 시술하고 병합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되게 많아서 좋고요. 그럼 두피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가시는 겁니까? 그쵸. 여기? 가면 돼요. 만약에 샴푸실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샴푸를 하고 또 뭐 다른 시술을 해도 되지만 뭐 샴푸 있는 데가 두피를 전문으로 하는데 말고는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집에 가서 감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감아도 아무 문제가 처음에 없어요. 환자가 네. 뭘로 왔을 때 두피를 잡아요? 아 두피를 그거 하는 경우지만은 저는 그냥 다 해드려요. 웬만큼. 얼굴 하면서. 그쵸, 얼굴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해주는데 두피 관리만 받고 싶은 사람 머리 전체를 해드려야죠. 이거는 제가 그냥 플러스 알파로 서비스 개념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얼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두피가 같이 좋아지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좋고 그냥 나는 시간도 없고 뭐 그러면 따로따로 비용을 받으시면 돼요. 뭐 요거 그죠? 여기 뒤에 플러스 더 있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얼굴하고 손가락을 같이 받으십니까? 똑같이? 아니면 조금 더 서비스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다른 원장님들은 그렇게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 이제 케바케어 가는 길에 좀 하시면 더. 예. 왜냐면 저는 우연히 여기를 제가 다른 시술하면서 여기를 자꾸 하게 됐거든요. 여기를 하고 보니까 여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 템포럴 이 파트 쪽을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면 두피도 좋아지고 여기는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해요. 제가 헤어라인 따라서는 이 정션에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떤 시술을 해도 저는 그건 좀 해주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림프 좀 풀어주고 이 정도는 뭐 이게 인모드가 되든 뭐 튠이 되든 어떤 게 되든지 간에 같이 좀 하는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난 뒤에 환자한테 세안을 하고 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안할 때 자가 세안하면서 이 느낌이 정말 이렇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걸 환자가 느끼고 제가 이제 키오무스리 발라드릴게요. 부스러로 하고. 그쵸? 예. 부스로 해도 되고 왕면봉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등은 좀 세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영양분 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해면을 쓰지 말라 하거든요. 이거 하고 나는데 왜냐면 어느 정도 좀 자극이 돼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해면이 생각보다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세안하실 때도 크렌징 할 때 너무 막 이렇게 닦아내는 거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드름 되게 많을 때는 네. 그 압출하고 네. 그다음에 씨앗 뽑고 그렇죠. 저 예, 맞아요. 예. 이렇게 맞아요. 또 하나는 아무는 건가요? 그쵸. 근데 그런 경우는 네. 약간 부식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없어요. 얘는 없어요. 너무 많은 양을 하면은 당연히 그러실 수도 오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이제 하든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그냥 한 방울만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고 난 뒤에 닦아야 되겠다. 그 정도는 뭐 다 판단을 하시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결과 좋아요. 은계성 여드름 심하고 여드름은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드름 치료는 저는 항상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계속 활동성 여드름. 얘 계속 올라오는 것이 수그러져야 첫 번째 일이 좀 해결이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두더지 잡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여드름을 좀 이제 다운시키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남는 것은 흉터와 색소 같은 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치료해야 되는데 여드름이 일단 이렇게 줄어들지가 않아잖아요. 그죠? 어땠어요? 할 때 느낌?
끝내주죠. 되게 부드럽고요. 네. 제가 윤곽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자, 이제 먹어보세요. 얼굴 윤곽이 좀 또렷하게 그래요?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발라주시고. 그래서 예, 보통은 이대로 이제 보내기도 하지만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걸 병합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제가 별로 추천 안 하는 것은 보조파 치료나 이후에 막 문지르는 치료였죠. 이거는 제가 별로 추천 안 해요. 그 일종의 자극이잖아요, 그죠? 가해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크라이오 정도는. 크라이오도 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요게 큐어머슬인데 이렇게 요거 꼭 광고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떨 때 얘가 매트릭스야 이럴 정도로 효과가 좋아서 저는 점 빼고 난 데도 이 점 빼면 어뷰이나 뭐 무엇을 이용하든지 간에 뭐 비립종이든 점이든 뭘 제거하잖아요. 그럼 상처가 남겼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딱 한 방울 딱 발라놓으면 정말 재생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처음 받으시고 좀 불안하다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발라줘요. 근데 이거 하나 다 바르면 되게 좋은데 한 반만 살짝 이렇게 해도 다운타임이 확 줄어들어요. 다 발라드릴까요? 반만 발라드릴까요? 그리고 보통 이제 두피 할 때는 얼굴에 해놓고 바르는 사이에도 막 좋아져요. 근데 좀 깔끔해졌네요. 그죠? 너무 간단해서 별로 설명드릴 게 없네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이제 팁은 사실 두피는 우리가 앞으로는 두피 시장이 엄청 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두피 시장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100세 시대니까, 그죠? 100세 시대에 머리가 실제로 60 넘어가면 많이 빠지거든요. 특히 이제 정수리 이런 데도 그렇고 이제 많이 빠지는데, 이 탈모에 대한 것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 같이 좀 하면은 훨씬 좀 나아요. 그리고 점 빼고 키오머스를 바르고 나서 듀오덤은 따로 적용을 하시나요? 바쁘면 듀오덤 이제 갈 때는 발라줘야죠. 위에다 바르고 아니면 거기다가 워터테이크 그런 거 이제 바르시면 이게 돼요. 뭐 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 그냥 그쵸. 바로 예, 예. 그 위에 바르시면 돼요. 예. 근데 반창고도 듀오덤도 알러지 있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되고, 갈수록 이렇게 윤이 나죠. 좀 번질번질해졌죠. 사실 다른 거 안 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따로 후처치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후추치 했잖아요. 키오머슬이 그걸 발랐는데요. 그 정도로도 충분하고, 만약에 다른 시술을 같이 겸하신다면은 그 시술에 맞춰서 후처치를 해주시면 돼요. 선크림을 위에다 바르야 되나요? 그럼요. 선크림 발라도 되죠. 가실 때는 이렇게 다 발라드리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좀 되시면 플라즈마나 아니면 LED나 좀 해드리기도 하고, 또 뭐 팩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트. 네, 도트. 네. 네, 이렇게 찍으면 아까 지금 이분은 지금 다 발라버렸는데, 그죠? 제가 그거 따로 원장님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팔에다가 해드릴게요. 원장님이 한번 아, 느껴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뒤에 이제 또 시술이 기다리니까 제 시술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자, 앉아보세요. 으쌰. 진짜 얼굴이 윤이 난다. 그죠? 좀 깨끗해졌죠? 그래요. 화사해졌어요. 잔주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내려오세요. 시술이 다 끝났는데요. 오늘 정말 너무나 열성적인 원장님들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남으셔서 하나라도 더 얻어서 가시려는 그 열정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가져서 한번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